2006년에 중국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260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업세를 폐지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요 수입원을 잃은 지방 정부들이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요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세금 개혁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실패했는지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명나라의 제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겉보기에 현실적인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왜 핵심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제도를 설계한 창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만든 이 세금 시스템이 처음부터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명나라 같은 거대한 농업 국가에서 부가 나올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죠. 바로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도 이 두 개의 기둥, 즉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 세금인 전부와 사람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요역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창시자 주원장은 과거 왕조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다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황제들이 함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심지어 돌에 새겨서 이 세금 절대 올리지 마라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죠. 자, 겉으로만 보면 이 제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국 전체의 평균 세율을 보면 농민이 수확한 것의 10%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 고정된 세율이 엄청난 지역 불균형을 그냥 영원히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소주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정부는 공식 세금을 못 올리니까 대신 지방정부가 거둔 돈에서 더 많은 몫을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예시를 보면 현급정부가 거둔 세금의 대부분이 왕족들 생활비나 중앙으로 보내는 돈으로 나가고 정작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관리들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끝없는 땜질식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한 300년에 걸쳐서 정말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계속해서 새로운 규칙을 덧붙이는 식으로만 시스템을 고치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 변화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다 일을 시켰잖아요. 이걸 역차라고 하는데 이게 농사에도 방해되고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냥 돈으로 내라, 즉 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은차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건 당시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개혁들이 계속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사라고 불리는 특권 계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지주들이 이 신사들 명의로 땅을 숨겨서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결국 부담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떠넘겨진 겁니다. 자, 16세기 후반이 되니까 세금 제도는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세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명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혁이 등장합니다. 1조 편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은 말 그대로 하나의 채찍으로 모은다는 뜻인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온갖 잡다한 세금을 그냥 하나로 싹 묶어버립니다. 둘째, 그걸 집안의 성인 남자 수와 가진 땅의 면적,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은으로 한 번에 내게 하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단순화 시도였죠.
이 엄청난 개혁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장거정입니다. 장거정은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동안 부자들이 숨겨놨던 땅을 전부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제국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토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이 세금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개혁을 논리적인 마지막 단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청나라의 해결책, 지정은 제도는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핵심은 뭐냐? 사람 머릿수에 매기던 노동세, 즉 정세를 아예 토지세인 지세에 완전히 합쳐버린 겁니다. 사실상 인두세를 폐지하고 오직 재산, 즉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는 단일 세금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럼 기존의 노동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토지세의 약 10% 정도를 추가로 내는 일종의 부가세처럼 바뀐 겁니다. 이걸로 수백 년간 골칫거리였던 불공평한 노동 의무 문제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이 과연 진짜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세기에 황종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단순하게 개혁할수록 이상하게도 나중에는 농민들의 총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종이의 법칙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세금을 단순화하면 그 단순화된 세금이 그냥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세금 위에다가 또 다른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계속 덧붙이는 겁니다. 결국 개혁하기 전보다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그냥 몇백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06년 중국이 농업세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 수입원을 잃어버린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명나라 때랑 똑같았습니다. 온갖 새로운 요금과 부과금을 만들어서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었던 20세기 후반의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황종이의 법칙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죠. 결국 우리는 6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금을 개혁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세금 제도를 설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건 과거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